2시 와서 4시 반에 가시는데요. 2시 왔는데 4시 반에 회장님 가시는데 딱 20분만 하셔야 돼요.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식사 10분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5시에 미팅 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7시에 또 미팅 한번 하시고. A가 있는데? 멋지죠? 그러게. 뭐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아무거나 다 여쭤보세요. 저희 사장님은 헬스 관련하고 연결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 알바인 중에 한국에 가고 부지를 주고요. 사장님은 다 알바인 다 가입만 돼 있고 내용은 좀 의정부에 스포터티 우리 갔다가 양 사장님이 많이 스포터 누구였죠? 아니요 이영 여사님이 이렇게 스포트 갖고 그 파트너 아니 우리 수정서가 누구였죠? 잘 모르시 아까 아까 누구라고 우동어 우동우 아세요? 포항에 일단은 이제 지금 원래 마인베스트라는 회사는 지금 5년 차 되는 회사예요. 마인베스트는.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이제 오너가 지금 운영 중이고, 걔네들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헥사라는 회사의 스타트업으로 있었던 회사였거든요. 마인베스트는. 근데 이제 걔네들이 하는 일은 이제 디지털 마이닝 산업에 어떤 뭐 있어서 이제 어떤 전기요금이 저렴한 어떤 나라나 이런 데 가가지고 디지털 마이닝 산업 표준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했었고, 인프라를 그 나라에 구축해 나가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우리가 2018년도 중순에 이제는 조인이 돼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그 마인베스트의 독점 영업 플랫폼을 클라우드 마이닝 형태로 이제 운영하자고 결정을 내리고, 마이니시티라는 걸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마이니시티는 마인베스트의 독점 영업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아직까지 코인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제도적인 것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제 지침은 이제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를 이제는 자산 형태든 아니면 화폐 형태든 이제는 이거를 이제 수용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이제 이런 자금 세탁이나 뭐 외환거래법 위반이나 아니면 테러 자금 조달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이제 KYC, AML 이런 것들을 하게끔 이제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요. 특근법이라는 거를 2020년 3월 27일 날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특근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거를 이제는 관장하고 있는 데가 금융감독원 내 FIU라는 기구에서 이거를 관장을 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ISMS라는 솔루션을 구축해라. 그 다음에 그거를 FIU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이제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발효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유럽은 좀 늦었던 거죠. 한 10월 정도에 이제 시행이 된 거고, 우리 회사는 11월 달에 이제 KYC를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어떤 의심이 들 만한 이제 사업 형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했죠. 어떤 점이 문제였냐면 자금이 전 세계에서 흘러 들어온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얘네들이 출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디지털 자산이니까. 그러나 그거를 마이니시티에서 마인베스트로 옮겨가서 마인베스트에서 그거를 현금화해가지고 이거를 중국하고 카자흐스탄으로 US 달러로 몇십억씩 막 보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채굴기도 구매해야 되니까 중국으로 보낸 거고, 전기요금 공급해야 되니까 전기요금 내야 되니까 카자흐스탄으로 보낸 거고. 이런데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현금이 그런 식으로 외국으로 무지막지하게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예의주시하거든요. 국세청에서 이제 당장 조사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폴란드에서는 조사를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야, 니네들 이 돈이 왜 나가는 거야? 공교롭게도 또 공산국가거든, 그 나라가. 니네들 이거 테러 자금 조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는 뭐 우리는 그런 채굴기를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영순 처리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증빙이 다 될 수 있었고 정기요금 납부하는 부분도 이제는 그 공급 계약을 다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영수증도 다 있고 다 증명을 했는데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닝시티에서 전 세계적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돈을 모은다. 근데 디지털 자산으로 모은다. 이러니까 이게 만약에 법정 앞이었다면은 당장의 그 흐름이 다 파악이 됐겠지만은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증빙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났던 게 KYC를 그러면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여기 돈 보내는 사람들이 외환 거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해도 되는 사람들인지 또 그 중에 뭐 정치범이나 금융 범죄자나 아니면 테러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섞여 있지 않은지 KYC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11월 달에 명령이 떨어져 11월 달에 명령이 떨어져서 그게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KYC를 우리가 했고 해보니까 이제 과반수 정도가 이제 KYC가 됐을 때 보니까 한 55명 정도의 그 유엔에 등록된 블랙리스트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는 실제 범죄자가 아니라 스미싱이 돼가지고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빼가고 그 개인정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금융 범죄를 저지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엔 그 블랙리스트에 등록이 돼 있는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은데 55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걸 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전부 다 그거는 이제는 무마가 됐는데 또 이제 뭐 언론사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그 회사 그 내용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막 그 기사를 내고 이러는 바람에 또 폰지 피라미드로 이제 모임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유럽 연합에서 그 마이닝시티에다가 너네들 재무감사를 받고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회사들이 지금까지는 지금 12년 동안 그런 회사들이 감사를 받아야 될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에도 보면은 이제 그 이게 회사는 재무 보고서를 늘 만들어서 재무제표라고 그러죠.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그 이 뭐 고객이나 아니면은 뭐 공제조합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보고서 가져와봐 이러면은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또 공개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12월 달에. 야, 니네들 이런 저기 그 좀 우리가 보니까 그 의문점들이 있는데 니네들 재무제표 그 제출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는 그 12월 달에 그 명령이 떨어졌고요. 2022년 4월 14일 날 그 감사 기관이 그 회사 그 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그 감사 회사가 회사로 보낸 거예요. 마이닝시티로. 그래서 니네들 재무감사를 우리가 받기로 했다. 근데 이런 재무감사를 하는 이런 그 기관들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법정 앞에는 여태까지 감사를 해오던 일이니까 하겠지. 근데 디지털 자산은 그동안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의뢰를 하더라도 안 하는 거야, 얘네들이. 정부 명령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한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얘네 같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냥 우리가 이제는 그냥 감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얘네들이 폰지 피라미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누군가가 그 헛소리들을 하면은 그냥 재무 보고서 까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이미 KYC를 그 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무감사도 매년 이제 받을 거고 이번 계기로 해서 매년 받게 될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제도권을 한 발짝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가운데 이거를 사업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게 진짜 이 어려운 과정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웬만한 회사들은 뭐 포기합니다. 3년 동안에 재무 그 감사한다 그러면은 문 닫죠. 그냥 어떻게 감사를 받아요? 무조건 문제가 생기지. 근데 여기는 다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여기는 마케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회사에서는 그거를 마케팅을 조정해가지고 자꾸 그 지급률을 낮춰야 되거든요. 낮춰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워낙에 다 다르거든요. 계속 문제가 되고 막 서로 그냥 힘겨루기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극적으로 마케팅을 조정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과수항이 그대로 이제 그 발생이 되고, 더더군다나 이 회사는 그 분명히 약관상에 다분자를 하지 말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메일 인증 방식으로 이제는 그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메일은 얼마든지 만들거든요. 마찬가지로 계정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회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통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부자 시스템을 악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과수항을 유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사업자들이. 시간적으로나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다 빼먹고 다 튀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놓고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12월 8일까지의 그 내용을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장부와 그 자금이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 통합을 해서 장부를 맞추기 위한 자금은 빼고 나머지는 출금이 돼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뭐 말로는 환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환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이드 월렛에 우리가 장부를 조정을 해놓잖아요. 그 사이드 월렛에 있는 거는 감사가 끝나고 받으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소통을 해줘야 될 리더들이 배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 산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회사의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사람들이 예측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겁먹거나 이러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여기서 일주일마다 화요일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늘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예측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은 잘 되는데 어떤 조직은 도망갔어, 리더가. 그래가지고 다 고립돼 버린 거예요. 고립돼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회사에서는 막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은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장부 조정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조건 폰지 피라미드 회사로 오명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수당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왜 정부에서는 그 관리를 하냐, 감독을 하냐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예상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상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업사원들한테 얼마를 주기로 했어. 근데 이거를 더 과하게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채굴기를 사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채굴기 못 사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고정비 지출도 있어야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냐면 고객들한테 다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아예 공제조합에서 그냥 정해놨어요. 35% 못 넘게 딱 이렇게. 근데 국제적으로는 그런 법이 없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폰지 피라미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이거를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 회사도 차라리 35%가 아니라 한 50%를 지급하겠다라고 약관에 나와 있다면 50% 지급하면 돼요. 그 대신에 채굴기는 조금밖에 못 주겠지. 그러면 아무도 이걸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채굴기를 많이 주려고 수당을 줄일 수도 있죠. 그죠? 수당을 줄이게 되면 아무도 이 일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 균형을 35%로 잡은 거예요. 법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35%를 정해놨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오버가 되는 부분이었던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좀 조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이 감사를 받게끔 만들기 위한 지금 통합 절차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회사를 진짜 그 신뢰를 그게 아니라 회사가 진짜 오래 가고 이런 좋은 회사로 성장하길 바란다면은 지지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네.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우리로 인해라도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회원들이 믿어주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엇박자고 그냥 막 회사를 막 상대로 그냥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면은 회사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안 그래도 다른 회사 같으면 다 그렇게 해요. 그냥 흑자부도 내버리고. 근데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진짜 불굴의 의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회사는 마인베스트 마이너시티는요 산전수전 육박전 전쟁까지 다 경험한 회사 아닙니까 지금. 산전수전 육박전 지금 채굴기 있는 나라가 전쟁이 나기도 하고 막 이런 지금 우리 그 아이마인 지금 설립했던 나라가 전쟁이 그 러시아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아이마인 사업자를 지금 딴 데로 부랴부랴 또 옮기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별일 다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포기 안 하고 지금 진짜 어떻게든 회사를 지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니시티의 그 회원들이 그렇게 그 되다 보니까 막 이제 고립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람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회사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막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는 회사의 매출이 전혀 없게 되버렸어요. 회사의 매출이 없으면 마이니시티에 여태까지 계약되어 있는 물량들이 앞으로 3년치는 더 남았는데 계약 이행은 못해요. 회사에서 의무는 뭐냐면 그 계약된 물량을 계약 기간 동안 채굴할 수 있게끔 그거를 보장하는 거예요. 수익을 보장하진 않아요. 근데 그 기간은 보장하거든요. 만약에 채굴이 회사의 어떤 문제로 인해가지고 채굴을 못하고 있다면 그 기간을 2배로 웬만하면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적극적으로 회원들한테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은 이 마이니시티가 지금 계약 이행해야 될 채굴기를 마인베스트가 돌리는데 마인베스트의 고정비 지출이 필요하거든요.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비용을 못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굴기 누가 돌려요? 계약 이행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니시티가 일을 안 하겠다면 독점 계약권을 파기하겠다. 홀드아웃 시키고 계약 이행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은 영업권은 누구한테 준다? 아이마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마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기왕 이렇게 된 거라면은 상품 자체를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경험을 했을 때 상품을 이렇게 변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다 접목시켜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딱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특정 코인을 묶어가지고 해시레이트를 판매를 했다면 그거는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저기를 하죠. 채굴 전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지금 아이마인에서 판매하는 거는 해시레이트만 판매하고 옵션은 따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채권성을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상품이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은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있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가치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성장해 있는 그런 코인들을 위주로 이제 옵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비트캐시나 SV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제공해 준다는 거 옵션을.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비트코인 볼트라든가 엘캐시 이런 거는요. 볼트나 엘캐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원래 그런 정말 제대로 진짜 비트코인을 혁신해가지고 나오고 진짜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개발진들의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프라이빗하게 채굴을 처음에 해요. 좋은 기회에 제일 많이 채굴되는 그 기회가. 그렇게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게 전달돼 내려올 때는요 이미 기회는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이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처음 채굴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 그냥 우리가 프라이빗 채굴했어요. 우리가 마이니시티가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평판이 무너졌냐?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내부에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채굴하는 사람들한테 조용히 그냥 볼트 채굴 기회를 조금씩 제공하고 조건을 달아서 한정된 인원만 채굴하게 했다면은 지금 대박 났을 거예요.
워낙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무슨 뭐 완전 다단계 코인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평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지금 필요했던 거고요. 지금 한 2년 동안 지금 이제 그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기 때문에 올해 정도에 이제 좋은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생길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재단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은 하드포크도 하겠다, 뭐 탈중화시키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일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기 기여할 수 있는 코인들, 좋은 그 어떤 코인들은 우리가 그 초반에 이제 채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인시티에서는 줬지만 이제는 안 할 겁니다. 네. 회사에서도 지쳤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도 기회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하게 되면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진짜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한테, 한정된 인원들한테 이렇게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이마인은 지금 상품 자체도 아주 꽤 괜찮고, 그 다음에 상품 자체가 그 제네시스 마이닝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방식인데요. 제네시스 마이닝은 이제 미국의 SEC하고 법정 그 싸움을 했었어요. 그래서 승소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네.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마인베스트라는 회사인데 우리는 중심이 마인베스트예요. 근데 이제 영업 플랫폼이 마인시티냐 아이마인이냐인데, 마인시티는 이제 솔드아웃 됐어요. 더 이상 판매는 안 합니다. 그냥 계약된 거 이행만 하고 아이마인을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마인시티와 마인베스트가 거의 0에 가까운 그 아주 그 초창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업계 2위 수준까지 됐거든요. 업계 2위 수준까지 만들어놨는데, 마인시티는 동력이 다 됐고 그대로 계승해서 아이마인을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AI야 완전히 오늘.